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부잣집이 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한 번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자꾸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가족들이 자주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집안 풍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바꿔서 재물운이 넘쳐 흐르는 부자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관부터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풍수의 비밀과 꼭 두어야 할 부자 되는 물건들,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의 집을 대운이 흐르는 부자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소원도 남겨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소원 성취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관 풍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을 잘못 관리하면 아무리 좋은 복이 찾아와도 문턱에서 되돌아가 버리고, 반대로 현관을 제대로 관리하면 재물운과 행운이 줄줄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우산이나 박스들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이런 현관은 들어오려는 복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로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간으로 에너지와 기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이자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현관의 상태와 장식은 집안의 분위기와 집주인의 개성을 전달하며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기운과 재물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 어수선하게 물건들이 잔뜩 어지럽혀져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들이 방해를 받아 유입되지 못하며 나쁜 기운들이 생성되어 불운과 악재들만 가득 찹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정리하고 신발들은 신발장에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비에 젖은 우산은 꼭 말린 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통이나 쓰레기통은 현관에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절대 현관에 두지 마세요. 현관은 에너지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밝고 환한 조명은 집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분위기를 환하고 쾌적하게 만듭니다. 현관이 어두운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운이 머무를 수 있으니 조명을 바꿔 집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주위를 어둡고 불안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머물기 어렵고 오히려 나쁜 기운이 머무르기 쉽습니다. 현관 조명은 주로 천장에 설치되는데 현관문 주변이나 계단에 추가 조명을 설치하여 더욱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외부 조명은 현관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조명이 충분히 환하면 현관에 있는 장식물이나 식물 등을 강조하여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 조명을 선택할 때에는 밝고 환한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거울의 위치입니다. 혹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울이 현관 정면에 있으면 들어오는 모든 복을 다시 밖으로 반사시켜 내보내버립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 건강운, 성공운, 행운 같은 모든 복들을 전부 반사시켜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모두 빼앗을 수 있습니다. 현관의 거울은 절대 정면으로 마주보게 배치하면 안 되고 측면이나 안쪽을 향하게 설치해야 하며 테두리가 있고 상반신 거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거울을 설치할 때 오른쪽 벽에 설치하면 성공운이 상승하고 왼쪽 벽에 설치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현관의 거울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거울 앞에 화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가시가 많은 선인장이나 드라이플라워 같은 죽은 식물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거나 잎이 뾰족한 식물들은 날카로운 기운을 만들어 좋은 에너지들을 찌르고 막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죽은 식물들은 죽은 에너지를 상징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기운을 감소시키며 매우 불길한 의미를 상징합니다. 현관에 식물을 배치할 때는 생명력 강한 싱싱한 식물이나 잎이 둥근 관엽식물을 두는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현관문의 색상도 풍수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현관문의 색상이 붉은색이나 청색 계열, 회색인 경우 집안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꾸거나 긍정적인 기운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정색 문입니다. 현관문이 검정색인 경우 검정색은 흡수하는 기운이 강하여 재물운과 더불어 모든 좋은 에너지들을 모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밝은 현관에 재물운을 부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관에 소금 항아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은 태양의 에너지가 응축된 결과물로서 부자와 행운을 상징하며 오랫동안 부자와 행운을 기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금 항아리는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항아리의 크기나 색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밝고 화사한 색상의 항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색상은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며 집안의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현관에 소금 항아리를 배치할 때는 항아리의 위치와 배치 방향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통은 현관의 어두운 곳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아리 주변에는 화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식물이나 식물을 함께 배치하여 현관 공간에 부자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금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현관의 풍경을 달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매장에 가면 출입문에 풍경을 달아놓은 거 많이 보셨죠? 풍경의 맑고 경쾌한 소리는 정체되고 어두운 에너지를 정화시키며 부정적인 기운을 해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도하여 현관 공간의 안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풍경을 고를 때는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깊고 맑은 소리를 내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질감이 거칠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풍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또 방법은 현관의 그림이나 거울을 활용하여 공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나 거울을 현관 벽면에 걸어두면 공간의 깊이와 활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을 활용할 때는
현관문을 바로 마주보는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울이 현관문을 바로 반사하는 것을 피하여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마주보는 방향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거울 앞에 관엽식물을 배치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측면에 배치하면 부자운이 좋아질 수 있으며 대형 거울보다는 상반신 정도를 볼 수 있는 크기의 거울이 좋습니다. 또한 거울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관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끔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림 역시 현관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에 재물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알려진 노란색이나 붉은색 꽃, 그림에 액자를 걸어두면 재물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꽃 그림 외에도 재물과 지혜를 상징하는 물과 관련된 그림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이때 물은 고여있지 않고 폭포처럼 흐르는 물의 그림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선인장 같은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은 가정 내 부정적인 기운을 생성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이자 우리의 재물운을 처음 맞이하는 장소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재물운과 행운이 좌우됩니다. 현관 청소는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안 좋은 기운을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는 현관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머무를 수 있으며 이는 집 안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청소와 정리는 집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여 부자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절대 피해야 할 풍수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관에서 녹슨 물건이나 소음을 내는 물건을 피해야 합니다. 녹슨 물건은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며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나 신발장이 녹슬어 있는 것은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슨 물건은 바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관에는 젖은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젖은 우산이나 우비 같은 물건은 현관의 어두운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물건들은 완전히 말린 후에 집안의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절대 피해야 하는 것은 신발을 정리하지 않고 어지럽혀 놓는 것입니다. 널브러진 신발은 현관의 기운을 막아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장에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장 내부의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방이나 지갑을 현관 바닥에 그냥 내려놓는 것은 금전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테이블이나 선반에 두세요. 그리고 녹슨 물건이나 깨지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현관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집안으로 불운을 부르고 재물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즉시 정리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하세요.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에 악영향을 주며 공격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 풍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은 바로 거실입니다. 이 거실이 여러분 집에 행운을 불러올 수도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유독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집이 있죠. 이것이 거실 풍수의 비밀입니다. 잘못된 거실 관리는
집안의 기운을 막고 최악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에너지의 중심지로서 기운을 모으고 골고루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 좋은 거실은 기운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개방적인 공간감과 가구와 소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의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의 배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는 안정과 건강을 의미하는 산의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의 중심에는 소파가 있지요. 소파를 가장 큰 벽면에 배치하면 집안에 안정감을 주며 거실의 기운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문이나 창문 앞에 배치하는 것은 기의 흐름을 막는 것이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소파 앞이나 거실 중앙에 무게감 있는 테이블이나 물과 관련된 소품을 배치하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거실에 TV와 같은 전자제품은 전자파와 더불어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시킬 수 있으므로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고, 너무 큰 화면은 거실을 압도하므로 적당한 크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거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므로 천장 조명은 너무 강렬하지 않고 공간 전체에 포근하고 안정적인 빛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풍수에서 자연광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암막 커튼보다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커튼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강렬한 색상의 커튼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실을 재물운과 건강운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소품으로는 식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강한 식물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켜줍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며 재물운을 부른다고 하여 많이 배치합니다. 거실의 북쪽이나 북서쪽에는 잎이 둥글고 작은 크기의 식물을 두는 것이 좋고, 동남쪽에는 잎이 늘어지는 식물을, 북동쪽에는 잎이 모여있는 식물들을 배치하면 건강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화분은 나무나 흙으로 만든 것이 좋고, 도자기로 만든 제품은 토의 기운을 갖고 있어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실 벽면에 그림이나 액자를 배치하는 것도 집안으로 금전운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강렬한 색상이나 장식이 많은 작품은 에너지의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풍수에 좋은 거실에 대해 알아봤다면, 반대로 집안으로 불행과 불운을 부르는 거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 거실이 불운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집 거실의 가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나요? 장식장이나 수납장 같은 큰 가구들이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면 집안의 기운이 충돌을 일으켜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며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소품들을 거실에 장식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품들은 기운의 혼란을 초래하여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실에 유리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유리는 풍수적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반사시키므로 좋은 기운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거실에는 유리 테이블 대신 나무로 만든 테이블을 두시는 것이 집안으로 따뜻한 기운과 재물의 기운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의 거울 위치입니다. 거울은 유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반사시키므로 절대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거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과 행운을
모두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울 옆에 식물을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의 북동쪽을 흰색으로 꾸미고 노란색의 장식품을 배치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문서운 금전운의 기운을 상승시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대운이 흐르는 거실 만들 준비되셨죠? 풍수에 좋은 거실이란 에너지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개방적인 공간에 알맞은 가구, 배치와 금전운과 행운을 부르는 인테리어, 소품과 식물들을 배치하여 우리 가족의 안정감과 편안함, 건강과 재물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공간입니다. 이제 침실 풍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침실은 재물운과 에너지의 흐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침실에서 침대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우리의 건강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피곤함을 느끼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건강운과 재물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풍수에서는 침대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악의 침대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문을 열었을 때 일직선상으로 있는 침대입니다. 이 위치는 아주 위험하고 불길한 위치로 사망 위치, 관 위치로 불립니다. 이런 침대 위치는 집안의 모든 에너지가 침대로 향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운에 아주 해롭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위치에 침대가 있으신 분들 당장 침대 위치 바꾸셔야 합니다. 침대는 방 문입구에서 대각선인 방향에 배치하는 것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침대의 방향만큼이나 머리는 두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화장실이나 주방 문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건강과 진로에 나쁜 영향을 주며 특히 화장실 문과 마주보는 침대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실은 우리 몸속의 이물질들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물운과 함께 우리의 건강운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침대 머리는 양기를 상징하고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 남쪽으로 향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머리 부분은 벽에 기대어 두는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며 문으로 유입되는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실에 거울 있으시죠? 거울은 풍수적으로 침실에 좋은 소품은 아닙니다. 특히 거울에 침대가 비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수면을 방해하며 안정감을 해쳐서 건강운과 재물운,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침실에 거울을 배치해야 한다면 침대가 안 보이는 방향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신 거울은 침실에 두면 안 됩니다. 거울과 마찬가지로 창문 바로 아래 침대를 두는 것도 불안정한 기운을 발산하여 전반적인 운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만큼 창문에서 유입되는 나쁜 에너지에 쉽게 노출되어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침대 밑부분에 무엇을 보관하시나요? 침대 밑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가 수월해서 먼지도 안 쌓이고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침대 밑에 짐이나 물건들을 넣어두는 것은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재물운이나 건강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사진첩이나 물건들을 침대 밑에 보관하면 오래된 과거의 기운이 머물러 현재의 행운과 새로운 에너지의 유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의 침구류 색상도 잘 고르셔야 합니다. 침구는 화이트나 베이지, 파스텔톤 색상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시트나 이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화려한 침구는 숙면을 방해하여 건강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침구와 커튼이 모두 화려한 무늬나 색상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니 둘 중 하나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큰 베개가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하니 금전운을 상징하는 옅은 녹색 계열의 너무 화려하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해 보세요. 오늘 밤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예쁘고 화려한 조명이나 샹들리에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침대 위에는 절대 샹들리에 설치하지 마세요. 침실에 불운을 부르고 압박감이 상승하여 건강운을 해치고 재물운을 눌러 악영향을 줍니다. 대신 침대에서 보이는 곳에 금고를 놓아보세요. 금고의 금전과 재물의 기운이 침실 전체에 흘러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도와줍니다. 이제 화장실 풍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집안에 불화가 잦아지는 일이 있지는 않나요? 집안으로 안 좋은 기운이 감돌거나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 원인으로 이곳의 관리가 잘못되어 집안으로 불운이 유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운의 시작점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불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화장실 풍수에 관련된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못된 화장실 관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 집으로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오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지리적으로 금전운과 재물운, 사업적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부자들의 집이나 고급 호텔 등에서 화장실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업체들조차 건물 가치 평가 시 화장실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부의 상징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의 화장실은 가능한 단순하고 청결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가난한 집의 화장실은 복잡하고 지저분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대형 매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의 화장실이 깨끗한 이유도 화장실 청결이 부의 상징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호텔 등에서도 불필요한 물건은 화장실에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집과 번영하는 집을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화장실 청결 여부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잡다한 물건이 가득한 집은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장실을 깨끗하고 단순하게 유지하면 재물운과 행운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화장실 외에 다른 곳에 보관하고 화장실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과 행운을 부르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풍수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곳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함과 동시에 에너지가 나가는 곳으로 풍수상 화장실은 재물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과 건강운을 빼앗아가는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사용하시고 변기에 뚜껑 열고
물 내리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 행동은 풍수적으로 매우 안 좋은 행동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집안의 재물운과 금전운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변기 뚜껑은 사용 후에도 항상 덮어두셔야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문도 환기를 위해 열어두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화장실 안에 음의 기운이 집안으로 퍼져나가 악재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닫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주방이나 거실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이나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녹이 생겼다면 당장 교체하세요. 녹은 부패와 쇠퇴를 상징하여 재물운에 악영향을 줍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데 수도꼭지나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 경우 이는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울이죠. 이런 거울이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는 경우 거울에 반사되는 에너지를 왜곡하고 재물운을 깨뜨리고 나쁜 기운을 만들어 불운과 불길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깨진 거울은 가정의 화합과 금전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시 새 거울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거울이 변기를 직접 비추지 않게끔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거울의 위치가 화장실 문을 향해 있으면 에너지가 반사되어 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깨진 타일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깨진 타일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타일을 교체 시 골드나 녹색 계열의 타일을 선택하시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물결이나 원형의 무늬가 있는 타일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과 붉은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뺏는 화장실은 배수구가 지저분한 화장실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배수구가 지저분하면 재물의 흐름을 막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통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화장실에 뚜껑 없는 휴지통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뚜껑이 없는 휴지통은 끊임없이 음기를 뿜어내고 재물운을 계속해서 빨아들여 재물운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문 옆에 뚜껑 없는 휴지통은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휴지통을 선택하실 때는 음기를 중화시키는 금속성의 스테인레스 휴지통을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에 다 쓴 빈 통들이나 오래된 칫솔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죽은 에너지를 발생하므로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궁핍함과 부족함을 상징하는 낡고 오래된 수건이나 욕실 매트도 재물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화장실의 수건이나 매트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 복잡한 패턴이나 모양보다는 흰색 계열의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패턴이나 화려한 색상은 가정 내 불안정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뺏는 화장실은 더럽고 어두운 화장실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화장실의 조명이 어두우면 음기가 더 강해집니다. 이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밝고 환한 조명으로 양의 기운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의 어두운 조명은 재물운에 치명적이므로 차가운 백색광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면대나 타일 등의 물때나 오래된 때들은 나쁜 기운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인 나쁜 기운들은 재물운과 더불어 가족의 건강운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는 불필요한 물건은 쌓아두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화장실 청소할 때 소금물로 구석구석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소금은 음의 기운을 중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의 위치도 풍수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집 중앙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집안 전체의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가족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현관이나 주방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다면 유입되는 재물운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문 앞에 식물을 두어 기운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녹색의 식물은 음의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화장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향초나 방향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곰팡이나 녹슨 자국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락스 대신 감자 전분을 이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녹은 철분 제거제, 토마토 케첩, 녹제거제 등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샤워기 헤드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헤드를 분리하여 식초에 담가두면 말끔해집니다. 화장실 문의 방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장실 문이 현관이나 거실을 향하고 있다면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 등이 그대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의 방향은 사람의 동선과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풍수적으로도 화장실 문의 방향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꾸미고 배치할 때 문 방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청결 습관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 문을 꼭 닫고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 주변은 자주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변기 청소도 매일 해주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화장실에는 특정 물건들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빈통이나 용기들은 화장실에 두면 금전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책, 잡지 등 활자가 인쇄된 종이들 역시 화장실에 보관하면 금전적인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지속적인 불을 방해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금전적인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금전운과 직결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할수록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부자들의 집이나 호텔 등에서는 화장실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미국 부동산 업체들도 건물 가치 평가 시 화장실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하면 재물운이 떨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속 제품이나 보석 등은 화장실의 습기로 인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휴지, 세면도구, 청소도구 등 꼭 필요한 물건만 두는 것이 재물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은 가장 작은 공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우리 집의 전체적인 기운과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과 건강운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 두면 불을 부르는 특별한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 이것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을 불러들이고 좋은 기운을 생성하는 물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느 집이나 하나씩은
다 있는 물건이지만 이 물건들이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나면 분명 이 물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부와 풍요로움을 불러들이는 물건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두면 불을 부르는 물건 첫 번째는 꽃입니다. 꽃은 풍수적으로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여 좋은 기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화원에 가서 꽃을 보고 있으면 화사한 색상과 향기로운 꽃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큰 힐링을 하게 됩니다. 풍수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꽃은 생명력이 강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집안 곳곳에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집안의 행복과 풍요로움이 상승합니다. 대표적으로 풍수에 좋은 꽃으로는 난초가 있습니다. 난초는 번영과 완벽을 상징하는데요. 난초의 꽃 색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라색 난초는 불을 상징하고 흰색 난초는 명료함을 상징하며 노란 난초는 긍정과 낙관을 상징합니다. 모란 역시 풍수에서 빠질 수 없는 꽃이지요. 모란은 부와 행운도 의미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붉은색의 모란은 열정과 사랑의 기운이 한층 더 강하므로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집안에 붉은색 모란꽃 한번 놔보세요. 가정 내 사랑의 기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실 겁니다. 계절별로도 행운의 꽃들이 있는데요. 봄에는 사랑과 행운의 기운이 가득한 벚꽃과 모란이 있고 여름에는 인내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연꽃이 있으며 가을에는 낙관을 의미하는 향기 가득한 국화꽃이 겨울에는 행운과 안녕을 상징하는 매화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꽃은 화려함과 풍부한 향기로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장식이 아닌 강한 생명력과 번영, 번창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이므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꽃을 곁에 둔다면 행운과 부의 풍요로움이 집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집안에 두면 불을 부르는 물건 2번째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에너지가 강한 물건으로 시계 바늘은 계속 움직이면서 집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주며 집안의 긍정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서남북 방위 중 불을 의미하는 남동쪽에 시계를 두면 재물운을 불러들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침실에 시계를 두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 침실에는 절대 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 시계를 놓아야 한다면 작은 크기의 전자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시계 모양으로는 둥근 모양의 아날로그 시계가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계이고 실버나 금속의 재질인 경우 그 에너지를 더욱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팔각형의 시계는 기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대운을 부른다고 하여 거실에 팔각형의 시계를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취향에 맞는 에너지 강한 시계로 한번 바꿔보세요. 좋은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풍수에 좋은 시계라 할지라도 고장 나거나 멈춰 있는 시계는 에너지의 흐름을 정체시키므로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시계에서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흐른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집안에 두면 불을 부르는 물건 3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여 현관이나 복도에 두면 에너지의 흐름이 활성화되고 집안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거울이 클수록 에너지의 흐름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울의 위치인데요.
거울의 위치가 현관 출입문의 맞은편에 위치한다면 기운을 반사시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 절대 현관문을 마주보는 곳에 거울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침대를 마주보는 곳도 거울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어렵다면 거울 주위에 식물이나 소금 항아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거울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여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거울은 좋은 기운이나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안의 적당한 장소에 배치한다면 좋은 에너지를 증폭시켜 집안의 긍정의 기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안에 불을 부르는 물건은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현관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인터넷이나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만큼 집안 분위기나 취향에 따라 지금 현관 매트 한번 바꿔보세요. 나무나 천연 섬유로 만든 매트는 기운을 완화시키고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현관 매트 밑에 풍수주화 9개를 놓아두면 재물과 행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관 매트를 통해 재물운과 행운, 건강운과 같은 좋은 기운들을 유입시켜 집안의 기운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불을 부르는 물건은 커튼입니다. 요즘 집의 빛을 차단하는 암막 커튼 많이 설치하시는데요. 암막 커튼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를 막아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커튼을 설치할 때 방향도 중요한데요. 남쪽에 커튼을 설치한다면 붉은색 커튼이 좋고 동쪽에 커튼을 설치한다면 녹색이 좋습니다. 거실이나 창가 쪽에는 부와 번영의 상징인 황색 커튼을 설치하면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렬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에 재물을 상징하는 물방울 무늬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렇듯 꽃이나 시계, 거울, 현관 매트, 커튼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품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의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한가득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아 보여도 이런 것들을 집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다 빠져나가고 불운만 가득해질 수 있어요. 먼저 가시가 많은 선인장류는 절대 집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선인장은 예쁘고 기르기 쉬워서 선물로도 인기가 많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식물이에요. 가시는 날카로운 기운을 발산해서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부부싸움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있는 집에는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선인장에 가시는 돈을 찌르고 쫓아내는 역할을 해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들어올 복을 막고 나가는 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덩굴식물도 피해야 할 식물입니다. 덩굴식물은 기운을 엉키게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업무도 꼬이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특히 포도 넝쿨이나 나팔꽃 같은 덩굴식물은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덩굴식물의 얽히고 설킨 모양은 돈의 흐름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양버들이나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식물들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운세를 하락시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져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식물들은 우울한 감정을 증가시켜서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들도 피해야 합니다. 디펜바키아 같은 식물들은 잎이 크고 예뻐서 인기가 많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런 식물들은 나쁜 기운을 발산해서 건강을 해치고 가정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이 있는 집에는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시든 꽃이나 마른 식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예쁘다고 해서 말린 꽃이나 조화를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아요. 시든 것은 기운이 죽어 있는 상태로 생명력과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말린 꽃다발이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겉보기에는 예쁘지만 죽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운세를 막습니다. 조화도 마찬가지로 가짜 기운을 발산해서 진정성을 해치고 거짓된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향이 너무 강한 식물들도 피해야 합니다. 제스민이나 일부 난초류처럼 향이 지나치게 강한 식물들은 기운을 어지럽히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침실에 두면 숙면을 방해해서 건강과 업무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쳐요. 강한 향은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부부싸움이나 가족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잎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식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산세베리아나 용설랑 같은 식물들은 공기 정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잎끝이 뾰족해서 날카로운 기운을 발산해요. 이런 기운은 성격을 예민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 같은 주요 공간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병충해가 많은 식물들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의미가 좋은 식물이라도 벌레가 많이 꿰거나 병에 잘 걸리는 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물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집안에 나쁜 기운을 퍼뜨립니다. 특히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은 돈을 갉아먹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너무 큰 식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 키보다 큰 대형 식물들은 공간의 기운을 압도해서 위축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식물이라도 크기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좁은 집에는 큰 식물이 공간을 차지해서 답답함을 주고 기운의 흐름을 막아요. 관리가 너무 어려운 식물들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식물이라도 관리하기 어렵다면 스트레스만 가중시킵니다. 특히 바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손이 많이 가는 식물보다는 관리가 쉬운 식물이 좋아요. 식물이 시들거나 죽으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이제 집안 전체의 풍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텐데요.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신경 써주시면 완벽한 부잣집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집안의 색깔 조화가 중요합니다. 각 방향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데요. 동쪽은 녹색, 서쪽은 흰색이나 금색,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검은색이나 파란색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렬한 색은 피하고 은은한 톤으로 맞춰주세요. 특히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니까 따뜻하고 편안한 색조로 꾸미는 것이 좋아요. 벽지나 커튼, 소파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면 기운이 흩어지니까 주 색깔을 정하고 그와 어울리는 보조 색깔 한두 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청소도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더러워진 곳에는 나쁜 기운이 모이거든요. 특히 모서리나 구석진 곳은 자주 청소해 주세요. 소금물로 걸레질을 하면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을 막아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 같은 주요 공간은 더욱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 전체를 꼼꼼히 청소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집안의 소리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는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지만 좋은 소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풍경이나 차인벨 같은 것들을 걸어두면 좋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럽거나 슬픈 음악은 피하세요. 자연의 소리나 클래식 음악, 명상 음악 같은 것들이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은은한 음악을 틀어주면 하루를 좋은 기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집안의 공기 순환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3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쁜 기운도 함께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세요. 습도도 중요한데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면 좋지 않으니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물의 흐름도 신경 써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것은 재물이 막히거나 새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문제들은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안에 작은 분수나 어항 같은 것을 두면 재물운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의 조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나쁜 기운이 모이기 쉬우니까 집안 곳곳을 밝게 유지하세요. 특히 현관, 거실, 주방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조명은 오히려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적당히 밝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선택하세요. 침실은 너무 밝으면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은은한 조명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를 만들어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웃음이 가득한 집에는 복도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집안에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작은 의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해가 되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금을 뿌려서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좋아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집안 창문을 열어서 달빛을 받아들이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현관 정리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시든 식물 정리하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혼자서만 바꾸려고 하면 가족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풍수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나 손주들도 함께 참여하면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준 후에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풍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꾸준히 관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이자 환경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사람의 심리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풍수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오히려 좋지 않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둘째, 다른 사람의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집에는 각자에게 맞는 풍수가 있어요. 셋째, 풍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풍수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를 실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집안 곳곳의 풍수 비밀과 부자 되는 물건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것들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집을 대운이 흐르는 부자집으로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개선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재물운과 건강운, 행운이 넘쳐 흐르는 복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행운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